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첫 번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번 가격 변동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노랗게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부과하는 게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매수세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 6월 17일 부동산 규제 대책이 이제 발표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생각한 것만큼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만 효과를 보고, 중요한 이제 서울, 세종 같은 경우는 효과를 못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해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전국 상황을 보면 매매 가격은 1.15%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은 0.13%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주보다 조금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도 조금 상승을 했죠. 이번에는 전국 상황이랑 시도별 매매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지방도 상승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지금 눈에 띄게 상승을 했죠. 2.06%예요. 2.06%. 2%가 넘는 상승률은 거의 이제 가격 변동 동향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숫자였는데, 세종이 2.06% 상승을 했어요. 경기가 0.24% 상승을 했고, 충남이 0.20% 상승을 했고, 울산도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0.14% 상승을 했고, 서울이 0.11% 이제 상승을 했어요. 부산도 0.11% 상승을 했고, 대전은 조금 위축이 돼서 0.09% 상승한 상태예요. 제주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국 지도를 보고 이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눈에 띄는 데가 지금 세종이 2.06% 상승한 부분이고, 이번 6.17 대책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데가 지금 충청북도에 0.01%, 대전도 0.09% 상승하는 걸로 그쳤고, 인천도 0.05% 상승폭이 지금 줄어있는 상태예요. 이번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가격 변동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0.11% 이제 상승을 했고, 인천이 0.05% 상승을 했어요. 경기가 0.24% 이제 상승을 한 상태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6.17 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후속 조치 시행 이제 7월 1일부터 되죠. 그리고 또 저금리, 대체투자처 이제 부재 등으로 유동성이 이제 유입이 확대됐다. 강남권은 송파, 강남, 서초 위주, 강북권은 중저가 및 신축 대단지, 교통호재 영향이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보이면서 상승폭이 이제 확대가 됐다. 결국은 서울 쪽이 이제 6.17 대책 효과가 이제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대책 효과로 어떤 효과가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강북 상황을 보면 도봉이 0.14% 상승을 했고, 강북이 0.13%, 노원구도 0.13% 상승을 했고, 마포구는 이제 아현동 및 성산동 위주로 해가지고 0.14% 상승을 했어요. 용산도 이제 이천동 위주로 해가지고 0.1% 상승을 했고, 성북구 같은 경우도 기름, 도남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남 상황을 보면 강남 4구 같은 경우
송파가 상승을 많이 했죠. 0.18%. 신천동, 문정동, 방이동 위주로 상승을 했고, 강남구는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등 위주로 이 매물이 감소되면서 매수세가 지금 증가해서 0.12% 상승을 했어요. 서초구는 이제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돼서 0.1% 상승을 했고, 강동구도 고덕동, 암사동 등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1% 지금 상승을 했어요. 이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 아파트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지금 잇따라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 호재가 있는 반면에 6.17 규제 대책으로 이제 재건축 규제가 이제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혼조세가 보이면서 상승폭이 지금 축소된 상황에서 0.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악구가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경기의 매매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천 지역이 지금 6.17 규제 대책 이후에 감소폭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지금 동구는 0.04% 마이너스 상태고, 계양구가 0.07% 상승을 했고, 서구가 0.07%, 연수구가 0.04%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태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축소는 됐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광주가 0.36% 상승을 한 상태고, 평택이 0.24%, 화성이 0.23% 상승을 했고, 오산시가 0.22% 상승을 한 상태예요.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달에 5호선이 개통되고, 신도시 교통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0.65% 많이 상승을 했어요. 김포시는 풍선 효과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0.58%, 지금 한강 신도시랑 김포 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진척 호조에 따른 기대감과 하안동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을 해서 0.36%.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 별내선 등 교통 개선 및 정비 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해서 0.3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5대 광역시랑 세종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전 같은 경우도 6.17 규제 대책 이후에 상승폭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어요. 전반적으로는 0.09% 상승한 상태고, 유성구가 0.12% 상승을 했고, 서구가 0.1% 상승을 했고, 동구가 0.04% 상승을 했고, 중구가 0.08% 상승을 했어요. 대덕구가 0.03%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이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남구가 0.27% 상승을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산도 부산진, 해운대구, 남구 위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세종시의 이제 가격 변동 상황인데 무려 2.06%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상승폭이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 세종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행복도시 외곽에 이제 조치원을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돼서 상승폭이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고운동, 아름동, 중천동 등 교통여건 개선으로 상승을 했고, 도담동은 충남대병원 개원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고운동, 아름동, 중천동의 상승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부분입니다. 세종시에서는 고화종이라고 불리면서 상승을 전혀 못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시작돼서 올 5월, 6월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전체 상승폭에 많은 부분을 관여한 데가 이 고운동, 아름동, 중천동이에요. 그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를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면, 이 아름동에 이제 범기지 마을 1단지가 있어요. 한양 수자인
에듀센텀이라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 그래프가 지금 작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실거래가인지 자료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분양가가 지금 원래 2억 8천이었고 2019년 5월에 실거래가가 3억 5,500이었어요. 거래 건수도 한 건. 그 상태에서 2019년 상황이 비슷하게 유지됐어요. 거래도 별로 되지도 않았고 3억 6,800, 그러다가 4억 2천 찍다가 4억 1천, 그러다가 언제부터 변화가 되냐면 2019년 12월부터 거래가 이제 13건으로 늘고 실거래가가 4억 5천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5억 3천을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고 2월 달에 5억 6천을 신고가 되다가 2000년 5월에 6억이 실거래가가 신고가 됐어요. 6월에는 6억 2,500까지 지금 실거래가가 신고된 상태고, 지금 호가는 6억 5천에서 8천 정도까지 지금 호가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 세종시는 2017년부터 투기지역으로 지금 지정돼가지고 몇 년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그동안 안 오르던 이 고운동, 아름동, 중천로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시작돼서 오히려 올해 5월, 6월에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2.06%나 상승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8개 도의 매매 가격, 가격 변동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0.09% 상승을 했는데, 청주시도 지금 6일치 대책 직격탄을 맞았어요. 0.07% 상승을 했죠. 모든 구에서 지금 상승폭이 지금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천안 쪽이 지금 풍선효과식으로 서북구가 0.34% 상승을 했고, 불당동, 쌍용동, 저가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고, 동남구도 0.24%, 신방동 구축 위주로 상승을 했어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 충북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충북이 규제책의 영향을 받아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충남이 상승폭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충남이 이제 0.20% 상승을 해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어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충남 계룡시가 0.81% 풍선효과 개념으로 상승을 했어요. 천안시 서북구가 0.34% 상승을 했고, 천안시 동남구가 0.24% 상승을 했고, 충남 아산시, 홍성군, 공주시, 이런 충남 쪽이 일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상승폭이 지금 확대가 됐죠. 서울 및 지방은 상승폭이 동일한데 서울 지역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시도별로는 세종이 이제 전세가 상승률도 1등이에요. 1.31% 상승을 했고, 울산이 0.27%, 경기가 0.24%, 대전이 0.19%, 충남이 0.11%, 서울이 0.1% 상승을 했고, 충북이 0.1%, 경남, 강원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주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0.1% 상승을 했고, 인천이 0.02% 상승을 했어요. 경기가 0.24% 상승을 했고,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비슷한 0.1% 상승을 했는데, 몇 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전세가 상승 금액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신축 선호와 이제 청약 대기 수요,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 수요는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실거주요건 강화 및 정비사업 위주,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이 상승 요인이 이제 맞물리면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상승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향후에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강북 상황을 보면 마포구가 이제 0.19% 상승을 했는데, 공덕동 역세권과 성산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고, 강북구가 0.14% 상승을 했는데 기름동동 미아 뉴타운 신축 위주로 상승을 했고, 성동구가 0.12%, 행당동 구축과 금호동 신축 위주로 상승을 했고, 종로구가 0.1% 상승을 했는데 직주 근접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죠. 강남의 상황을 보면 이 강동구가 지금 0.22% 상승을 했어요. 상반기에 지금 입주 물량이 이제 해소가 됐고, 청약 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이 서초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서초동 등 학군 이제 선호 지역 위주로 상승을 해서 0.15% 상승을 했어요. 송파구는 문정동, 방이동, 장지동 위주로 상승해서 0.16% 상승을 했고, 강남구는 역삼동, 대치동 위주로 해가지고 0.16% 상승을 했어요. 동작구가 이제 0.07% 상승을 했고, 관악구가 0.07% 상승을 했고, 금천구도 0.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인천, 경기 전세가격 변동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이 하락세가 좀 많이 눈에 띄죠. 부평구 같은 경우 0.08% 이제 상승을 했는데, 계양구도 0.06% 상승을 했고, 이 연수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0.12% 많이 하락을 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0.24% 상승을 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 상승폭이 상당히 높아요, 지속적으로. 0.93% 이제 상승을 했는데, 서울 접근성 확대랑 3기 신도시 이제 청약 대기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과천시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해소되고 신축 수요 유입을 해가지고 0.61% 상승을 했고, 용인시가 0.41%, 수원시 0.34% 상승을 했고, 파주시랑 양주시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하락을 했어요. 0.1% 파주가, 양주시가 0.04%, 여주시도 0.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대광역시랑 세종의 전세가격 변동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둔화는 됐지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0.19% 상승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가 0.32% 상승을 했고, 중구가 0.27%, 서구가 0.2%, 유성구가 0.08%, 대덕구가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울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번 주도 0.27%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구가 0.39%, 울주군이 0.3%, 중구가 0.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 이제 전세 가격도 1.3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8개 도의 이제 전세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부동산 6.17 대책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데가 지금 청주랑 충북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대전, 이런 식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충남이 0.12% 상승을 했고, 충북은 0.1%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계룡시가 0.77% 상승을 했고, 천안 동남구가 0.14%, 서북구가 0.08%. 전반적으로 지금 충남 지역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참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6월 17일 날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양도소득세를 올린다, 뭐 임대차 3법을 만든다, 새로운 규제책을 만든다, 매일매일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그런 이제 법안들이 이제 발의가 될 예정이고,
규제책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심각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지금 전세 상황이에요, 전세.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 부동산 규제책을 매번 세우고, 이 정책을 이제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실수요자 보호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주택자, 실수요자 보호다. 그게 지금 현재 규제책이 이제 시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규제책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실수요자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실수요자라는 개념이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려는 실수요자도 있지만, 그 정도 여건도 안 돼서 아파트 이제 전세를 살아야 되고, 빌라 전세를 살아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향후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현재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지금 전세예요. 근데 현재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그렇고,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질 확률이 이제 많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만 지금 있는 특이한 이 전세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는 시발점이 지금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요즘에 이제 언론에 나온 자료들인데, 한 타이틀만 한번 살펴보시면, 강남 중개업소에서 사라진 전세, 세입자, 비싸도 구해만 달라. 그리고 또 집주인은 나가라는데, 전세값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6.17 대책 이후에 혼란만 키웠다. 또 규제의 역풍, 서울, 경기, 전세가 씨말랐다. 두 달 새 4억이 뛰었는데, 임대차 3법 역풍까지. 정부발 전세 대란. 이게 언론에 나오는 이제 자료들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 매물 부족에 대한 부분이 더 지금 심각하게 와닿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전세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향후 이제 전세 상황을 전망하기 위해서 이 자료 두 개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료가 연간 이제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 자료예요. 2017년, 18년, 19년 유지하다가 2020년에 허가 건수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인허가 건수가 준다는 거는 앞으로 3, 4년 후에 이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 선행 지표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아실 자료인데, 서울 수도권에 전세 물량이 이제 줄어든 주요 지역을 그래프로 만드는 거예요. 경기 과천 같은 경우 마이너스 41%, 경기 광명 34.5%, 은평이 마이너스 26.8%, 서울 광진이 마이너스 25.4%, 서울 중량이 마이너스 23.5%, 경기 하남이 마이너스 23%. 이렇게 물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물량이 줄으면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 수도권이고요.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도 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플러스가 됐어요. 이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많아졌고, 대출 규제로 또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수요가 또 생겼고,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청약 대기하기 위해서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가 또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더 많아진 상태죠.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 공급도 많아져야 되는데, 이 전세 공급 상황은 줄어든 상황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내년에 보면은 반 정도로 줍니다, 올해에 비해서. 올해는 4만 가구 정도 입주를 했는데, 내년에는 2만 가구 입주래요. 그리고 이제 6.17 이제 규제 대책을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6개월 내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되니까,
전세 공급이 이제 줄겠죠, 또. 재건축 같은 경우 2년 또 실거주 요건을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잠실이랑 삼성이랑 대치랑 청담동 같은 경우 6만 가구인데 이 전세기급 매매를 금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대차 3법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 상승폭이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 현재 이제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규제책을 만들고 또 새로운 규제책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과도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을 잡고 그리고 필요 없는 주택들을 매도를 유도하고,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은 옳은 방향인데, 근데 이러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실수요자, 그 중에서도 이 전세가 필요한 이 전세 수요층들한테 피해가 가는 정책이 되면은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전세제도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고,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 동안 활용을 했던 제도예요. 그리고 지금 월세제도가 있죠. 요즘에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전세 물량이 줄어서 이 월세로 이전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다 이렇게 전세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더 감소되게 되면 급속하게 전세 가격은 오르게 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세 자체가 월세로 바뀌는 현상이 더 가속화돼 가지고 이 전세제도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 전세 수요자들이 돈을 올려주더라도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전세를 사는 거랑 월세를 사는 거랑은 일단 이제 돈을 저축하는 거에서도 큰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심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세를 살게 되면 2년 동안은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이 월세를 살게 되면 한 달 한 달 매달 불안하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 월세를 살게 되면 그 부분이 더 불안하게 됩니다. 향후에 이제 어떤 규제책을 세우고 정책을 펼쳐 나가더라도 이 전세제도라는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중간지대였던 이 전세제도라는 게 위축되지 않게끔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